60대 이상이신 분들, 아직 노후 준비 제대로 안 하신 분들, 그리고 부모님이 걱정되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70세가 되면 정말 예상 못한 현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70세가 되면 겪게 되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준비하기 위해 60대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조언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과 건강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오늘은 70세 이상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동서양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진짜 노후의 모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돈과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준비하는 진정한 노후 준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들어보시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70세가 되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는 것은 신체적 변화입니다. 78세 이영수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60대까지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힘들어도 참을만 했고 여전히 젊다고 느꼈죠. 하지만 70세가 넘어가니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첫째, 체력의 급격한 저하를 경험합니다. 60대 때는 하루 종일 활동해도 견딜만 했지만 70세가 넘으면 오전에 조금 활동해도 오후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워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둘째, 감각 기능의 저하가 뚜렷해집니다.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서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워집니다. 청력도 떨어져서 대화할 때 자주 되묻게 됩니다. 미각과 후각도 둔해져서 음식 맛을 예전처럼 느끼지 못합니다. 이는 식욕 부진으로 이어져 영양 상태에도 영향을 줍니다. 셋째, 균형 감각과 운동 능력이 저하됩니다.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빠른 움직임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도 조심스러워지고 활동 반경이 줄어듭니다. 넷째, 수면 패턴의 변화가 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주 깨게 됩니다.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다섯째, 만성 질환의 증가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고 약을 복용하는 일이 일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신체적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까지 늙게 하지 말라.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무상하지만 지혜는 영원하다. 노자는 약함을 아는 것이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신체적 변화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60대부터 꾸준한 운동을 하세요. 격한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요가 같은 부드러운 운동이 좋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셋째,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드세요. 집안의 문턱을 없애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넷째, 영양 관리에 신경 쓰세요. 부족한 영양소는 보충제로라도 챙기세요. 다섯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혼자 지내면 신체 건강도 더 빨리 악화됩니다. 70세가 되면 신체적 변화와 함께 정신적 변화도 찾아옵니다. 74세 최순자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하지만 마음의 변화는 예상 못했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첫째, 고독감과 외로움이 심해집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만나기 어렵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나빠져서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배우자마저 먼저 떠난다면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듭니다. 둘째,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사회에서 은퇴하고 집에서도 특별한 역할이 없어지면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뭘 위해 사는가 하는 실존적 고민이 깊어집니다. 셋째, 죽음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과거에 대한 후회가 깊어집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선택들에 대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그때 다르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이 반복됩니다. 다섯째, 기억력 저하로 인한 불안이 생깁니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치매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자신이 점점 무능해진다는 느낌에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신적 어려움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는 만물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죽음도 자연의 일부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가고 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정신적 어려움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미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봉사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존재 가치를 느껴보세요. 둘째,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세요. 외로움을 혼자 견디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셋째, 죽음에 대해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삶의 완성이라고 받아들이세요. 넷째, 과거보다는 현재에 집중하세요. 후회는 현재를 망칠 뿐입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심하면 상담을 받으세요. 70세가 되면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서도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76세 이영수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이 제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의견도 물어보고 조언도 구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나이 많은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아요. 첫째, 사회적 영향력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은퇴 후 사회에서의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소외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둘째, 경제적 지위의 하락을 겪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어지고 연금에만 의존하게 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줄어듭니다.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셋째,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이 커집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와 기술을 따라가기 어려워집니다.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정보 격차도 심해집니다. 넷째, 가족 내에서의 역할 변화가 옵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약해지고 자식들이 중요한 결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때로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배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변화도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공자는 70세에 이르러서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노자는 무의자연을 말했습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라는 뜻입니다. 세네카는 나이 드는 것은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을 수 있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역할을 찾으세요. 사회적 지위는 잃었지만 지혜를 전수하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세요. 가능한 한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마세요. 셋째,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은 익혀두세요. 넷째, 세대 간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다섯째, 자신만의 존재 가치를 찾으세요.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세요. 70세가 되면 경제적 현실도 크게 달라집니다. 72세 최순자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젊을 때는 벌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수입이 없어지니 모든 게 불안해지더라고요. 첫째, 고정 수입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은퇴 후 월급이나 사업 수입이 끊어지면서 연금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의료비 지출이 급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약값이 늘어납니다.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나 간병 비용도 큰 부담이 됩니다. 셋째,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고정된 연금으로 살아가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 실질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식료품비와 공과금 상승이 큰 부담입니다. 넷째, 주거비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관리비,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집세 부담이 더욱 큽니다. 다섯째,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합니다. 가족의 경조사나 응급 상황에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여섯째, 자산 관리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투자나 금융 상품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사기를 당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라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현실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60대부터 가계부를 정확히 작성하세요.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둘째, 의료비를 미리 준비하세요. 실버보험이나 의료보험을 점검하고 의료비 적립을 해두세요. 셋째,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을 하세요. 소비 패턴을 단순화하고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세요. 넷째, 부업이나 용돈 벌이를 준비하세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액이라도 수입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째,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고위험 투자보다는 안전한 자산 관리에 집중하세요. 70세가 되면 가족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77세 정령이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제가 모든 걸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저를 걱정하고 보살피려고 해요.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죠. 첫째, 부모 자식 간 역할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자식을 보호하고 돌보는 역할이었지만 이제는 자식에게 보호받고 돌봄받는 입장이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건강이나 안전을 걱정하며 간섭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둘째, 세대 간 가치관 차이가 커집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생각과 행동 방식이 많이 달라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결혼, 육아, 직업 선택 등에서 의견 차이가 큽니다. 셋째,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면 자식들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큽니다. 넷째, 소통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자식들이 바쁜 일상에 쫓겨 부모와 만나거나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부모는 외로움을 느끼고 자식들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다섯째,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가 옵니다. 은퇴 후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서로 의지하며 더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경우 극심한 상실감과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여섯째, 손자녀와의 관계도 복잡해집니다. 손자녀를 돌봐주고 싶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교육 방식의 차이로 자녀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의 변화도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공자는 부모는 자식의 뜻을 따르되 옳지 않으면 부드럽게 말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맹자는 가족 간의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책은담에서는 가족은 인연으로 만났으니 서로 감사하며 지내라고 했습니다. 가족관계 변화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역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부모에서 피보호자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둘째, 세대 간 차이를 인정하세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세요. 셋째, 경제적 독립을 최대한 유지하세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넷째, 소통의 방법을 다양화하세요. 직접 만나기 어려우면 전화나 메시지로라도 자주 연락하세요. 다섯째, 가족 각자의 삶을 인정하세요. 자식들도 자신의 삶이 있음을 이해하세요. 70세가 되면 건강 관리가 일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75세 김영희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매일이 건강과의 전쟁이에요. 첫째, 만성 질환 관리가 일상화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등 하나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일 약을 챙겨 먹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둘째, 응급 상황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쓰러지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까봐 항상 불안합니다. 응급 연락처를 항상 지니고 다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둡니다. 셋째,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요리, 청소, 빨래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어려워집니다. 목욕이나 화장실 사용도 조심스러워지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넷째, 낙상과 부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반사신경이 둔해져서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렵고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치매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기억력 저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식욕과 영양 상태가 나빠집니다. 미각이 둔해지고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식욕이 없어집니다. 혼자 식사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하지만 건강 악화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무상하지만 마음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장자는 죽음도 삶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건강 악화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건강관리의 현실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둘째,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드세요. 집안의 위험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세요. 셋째, 응급 상황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응급 연락처와 응급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준비해 두세요. 넷째, 영양 관리에 신경 쓰세요. 균형 잡힌 식사와 필요한 보충제 섭취를 하세요. 다섯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혼자 지내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세요. 이제 70세의 현실을 알았으니 60대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8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한 할아버지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70세가 되어서 준비하면 이미 늦어요. 60대 아니 50대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요. 첫째,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노후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그에 맞는 자금을 준비하세요. 의료비 여유자금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연금 외에도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두세요. 임대 수입이나 배당 수입 등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세요. 둘째, 건강 관리를 습관화하세요. 60대부터 꾸준한 운동을 하세요. 격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치료하세요. 금연 금주를 실천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드세요. 셋째,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깊게 하세요. 은퇴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두세요.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지역사회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세요.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히 하세요. 정기적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넷째, 정신적 건강을 준비하세요. 죽음에 대해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과거의 후회를 정리하세요. 용서하고 화해할 것은 미리 해두세요.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세요. 사회적 역할이 끝나도 지속될 수 있는 존재 가치를 발견하세요. 다섯째, 실용적인 준비를 하세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산 정리를 해두세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미리 정리하세요.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해두세요. 장기 요양 계획을 세우세요. 요양원이나 간병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보세요. 여섯째,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개발하세요. 은퇴 후에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미리 시작하세요. 독서, 그림, 음악,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평생 학습의 자세를 가지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일곱째, 영적인 준비를 하세요. 종교나 철학을 통해 영적인 평안을 찾으세요.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명상이나 기도 같은 영적 수행을 시작해 보세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자연에서 위안과 평화를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70세 이후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5세까지 밝고 건강하게 사신 할머니의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줄이고 감사를 늘려야 해요. 그리고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야 해요. 첫째, 받아들이는 지혜를 기르세요. 나이 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몸의 변화,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거부하지 마세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건강한 하루,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자주 떠올리세요. 힘들었던 일보다는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세요. 셋째,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매달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세요.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성취해 보세요. 넷째,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가족과 친구들과의 시간을 늘리세요.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새로운 사람들과도 적극적으로 만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다섯째, 베푸는 삶을 살아보세요. 자신이 가진 지혜와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누세요. 멘토 역할을 해보세요. 물질적인 나눔도 좋지만 정신적인 나눔이 더 소중합니다. 여섯째, 단순하게 살아가세요. 복잡한 것들을 줄이고 단순하게 살아가세요. 진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세요.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일곱째, 유머와 즐거움을 잃지 마세요. 웃음을 잃지 마세요. 힘든 상황에서도 유머를 찾아보세요. 작은 즐거움들을 발견하고 만끽하세요. 인생은 즐기는 것입니다. 여덟째, 계속 배우고 성장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70세가 되면 겪게 되는 현실과 그에 대한 준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70세의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60대, 50대 아니,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실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실적인 노후 계획을 세우세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둘째, 건강 관리를 생활화하세요. 운동과 건강 검진을 습관화하세요. 셋째, 인간관계에 투자하세요.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세요. 넷째, 정신적 건강을 챙기세요.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세요. 다섯째,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노후 자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여섯째,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세요. 은퇴 후에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일곱째,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세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7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된 70세는 또 다른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70세의 현실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준비하는 마음으로 들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과정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황혼의 지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현실적이고 유용한 조언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노후 준비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부터 노후 준비의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